착한 사람들은 왜 정치 앞에서 괴물이 될까? 당신도 경험했을 그 순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 너무 착하고 이성적인 친구가 있는데요. 정치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고 목소리 떨리고 평소에는 절대 안 쓰던 욕설까지 나오고. 저한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지기 절친인데 수의사고 유기견 봉사활동도 하고 정말 착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같이 술 마시다가 누가 옆 테이블에서 정치 얘기를 꺼낸 순간 제 친구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 엑스들은 진짜. 저 그 친구가 그런 표현 쓰는 거 처음 들었어요. 10분 동안 쏟아진 말들은 평소 그 친구랑 전혀 달랐어요. 상대 진영을 적, 배신자, 나라를 망치는 놈들이라고 불렀어요. 술 깨고 나서 친구가 멋쩍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과했지?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친구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착한 사람들이 정치 앞에서 괴물처럼 변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뇌과학, 호르몬, 심리학, 게임이론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뇌가 당신을 배신한다. 자, 먼저 충격적인 실험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2016년 미국 에모리 대학에서 신경과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을 fMRI 기계 안에 눕히고 자기 정치 신념과 반대되는 주장을 보여준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성과 논리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조용했어요. 대신 편도체가 불타올랐습니다. 편도체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어두운 골목에서 수상한 사람 만났을 때, 갑자기 뱀이 나타났을 때,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 바로 그때 활성화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의 뇌는 반대 정치 진영을 호랑이로 인식합니다. 논리적 토론, 이성적 대화, 뇌 입장에서는 지금 호랑이가 달려드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야? 인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까요? 심장 박동 빨라지죠. 혈압 올라가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증합니다. 동공이 확장되고 근육이 긴장하고. 여러분은 지금 전투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뇌의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교묘한 게 있어요. 자기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는 정보를 볼 때는요,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분비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정치적 확신은 코카인과 같은 신경회로를 씁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이 역시 내 생각이 맞아라고 느낄 때, 뇌는 도박에서 이겼을 때, 초콜릿 먹을 때, 좋아하는 사람한테 문자 받았을 때랑 똑같이 반응해요. 생화학적 보상인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사람들이 반대 의견에 귀를 안 막는지, 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지. 그들은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사랑의 호르몬이 증오를 만들어. 자, 이제 옥시토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옥시토신 들어보셨죠? 드라마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맨날 나오는 사랑의 호르몬, 행복 호르몬 그거요. 출산할 때, 아기한테 젖 먹일 때, 사랑하는 사람 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근데요, 옥시토신한테 여러분이 모르는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2010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 코에 옥시토신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그리고 우리 편과 남에 대한 태도 변화를 측정했죠. 결과는 옥시토신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단한테는 더 관대해졌어요. 좋네요. 사랑의 호르몬이니까. 근데 문제는 외부인한테는 더 공격적이 됐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 아니었어요. 부족의 호르몬이었던 거죠. 정치 집회에 숨겨진 비밀. 생각해보세요. 대규모 정치 집회 다녀온 사람들 표정을. 같은 구호 외치고, 같은 노래 부르고, 같은 색깔 옷 입고. 그 순간 그들 혈관에는 옥시토신이 넘쳐나요. 강렬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낍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집회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반대편 사람 만났을 때, 옥시토신으로 강화된 경계심이 작동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아니야. 저들은 적이야.
저들한테서 우리를 지켜야 해. 5만 년 전 사바나 초원에서는 완벽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우리 부족 아닌 애들은 진짜 위험했으니까요. 근데 2025년 대한민국 지하철에서는요, 같은 나라 국민을 적으로 만드는 생화학적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더 위험하다. 자, 이제부터 정말 충격적인 얘기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끼리는 이성적으로 대화하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정반대입니다. 예일대 된 카한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수학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한테 복잡한 데이터를 주고 해석하게 했어요. 데이터가 자기 정치 견해랑 일치할 때는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근데 데이터가 자기 견해랑 모순될 때는 수학 잘하는 사람일수록 데이터를 더 왜곡해서 해석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지능이 진실 탐구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기만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의 인질이 되다. 심리학에는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 믿음과 모순되는 정보를 못 견딘다는 거죠. 근데 정치적 신념은 다른 믿음이랑 차원이 달라요. 나는 삼성폰이 아이폰보다 낫다고 생각해랑 나는 땡땡당을 지지해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후자는 이미 정체성의 일부가 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 정치 견해를 비판하면 여러분 뇌는 이렇게 해석해요. 저 사람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당연히 전투태세 들어가죠. 알고리즘이 만든 맞춤형 지옥. 자, 이제 정말 무서운 얘기 나갑니다. 2023년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내부 문서가 유출됐어요. 거기에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 알고리즘은 분노를 최적화한다. 왜냐고요? 간단해요. 분노한 사람이 클릭을 더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든 알고리즘은 여러분을 연구해요. 어떤 게시물에 시간 더 쓰는지, 어떤 단어에 반응하는지, 어떤 주제에 댓글 다는지, 그리고 정확히 그런 콘텐츠를 더 많이 보여줘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피드는 이렇게 돼요. 여러분 견해를 확인해주는 기사들. 반대편의 극단적인 발언들 온건한 의견은 재미없으니까 안 보여줘요. 땡땡당이 또 이런 짓을. 이걸 보고도 땡땡당을 지지할 수 있나요? 진실 우리는 왜곡된 현실을 본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물었어요. 공화당 지지자 중 몇 퍼센트가 인종차별주의자 같아요? 평균 답변 약 50%. 실제로는 약 10%.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물었어요. 민주당 지지자 중 몇 퍼센트가 사회주의 원해요? 평균 답변 약 40%. 실제로는 약 6%. 양쪽 다 상대방을 실제보다 5배 정도 극단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알고리즘이 온건한 보수나 이성적인 진보를 안 보여주거든요. 가장 극단적이고 화나게 만드는 1%만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1%가 100%라고 믿게 되는 거죠. 배신당해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 계시죠? 산 주식이 계속 떨어질 때 그 심정 아시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거야. 여기서 팔면 손실 확정이잖아. 이렇게 버텼는데 지금 포기할 순 없지. 경제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 오류라고 불러요. 이미 투자한 것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정치는 이보다 훨씬 강력해요. 5년, 10년, 20년의 무게. 여러분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다고 해봐요. 친구들이랑 싸우면서까지 그들을 옹호했어요. 가족 모임에서 긴장감 만들면서까지 지지했어요. SNS에 수백 개 글 쓰면서 응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 내가 판단 잘못했구나. 대신 이렇게 생각해요. 언론이 왜곡한 거야? 반대편이 프레임 씌운 거야. 맥락 모르면 오해할 수 있어. 왜냐면요, 지금 입장 바꾸면 그동안의 나 자신이 바보였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동안 잃은 관계, 시간, 에너지,
자존심이 모두 헛수고였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하는 대신 더 크게 소리칩니다. 우리는 다른 언어를 쓴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20년간 연구한 끝에 발견한 게 있어요. 사람들의 도덕적 기반이 크게 5가지로 나뉜대요. 돌봄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공정성 정의로워야 한다. 충성심 집단에 충실해야 한다. 권위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신성함 순수해야 한다. 근데 진보와 보수가 이 5가지에 완전히 다른 가중치를 둔대요. 진보는 1번이랑 2번에 압도적으로 집중해요. 약자 보호하나? 공정하나? 이게 도덕적 세계관의 90%예요. 보수는 5가지를 비교적 고르게 중요시해요. 특히 3, 4, 5번을 진보보다 훨씬 중요하게 봐요. 대화 불가능의 이유. 예를 들어 이민정책 논쟁을 볼까요? 진보 그들도 인간이다. 돌봐야 한다. 돌봄의 도덕. 보수 우리 국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충성심의 도덕. 양쪽 다 도덕적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 도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각자가 상대방 도덕 언어를 이해 못한다는 거죠. 진보는 생각해요. 저들은 약자 외면하는 비도덕적 인간들이야. 보수는 생각해요. 저들은 우리 공동체 배신하는 이기적 인간들이야. 둘 다 상대를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진실은 둘 다 도덕적이에요. 단지 다른 도덕 사전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정치. 게임 이론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2명의 공범이 잡혔어요. 따로따로 신문받아요. 검사가 제안해요. 둘 다 입 다물면 각각 징역 1년. 한 명만 배신하면 배신자는 석방, 남은 자는 징역 10년. 둘 다 배신하면 각각 징역 5년. 합리적 선택이 뭘까요? 수학적으로는 배신이에요. 상대가 뭘 하든 나한텐 배신이 유리하니까요. 결과 둘 다 배신해서 5년씩 살아요. 협력했으면 1년씩만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정치판이에요. 멈출 수 없는 전쟁. A당이 극단적 표현을 써요. B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건하게 대응하면 유권자들이 저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 하며 실망해요. 결국 B당도 극단적으로 맞받아쳐요. 그럼 A당은 더 극단으로 가요. B당도 따라가요. 이렇게 계속 상호 파괴의 나선을 그리며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도 먼저 멈출 수 없어요. 먼저 온건해지는 쪽이 정치적으로 죽으니까요. 게임 이론에서는 이걸 나쁜 균형이라고 불러요. 모두가 더 나은 결과 원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아무도 행동 바꿀 수 없는 상태. 괴물에서 인간으로 돌아오기.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불편하셨죠? 나도 저렇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게. 근데 이게 첫 번째 탈출구예요. 여러분이 정치 앞에서 변하는 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뇌가 5만 년 전 방식으로 작동하고 호르몬이 부족 전쟁을 준비시키고 알고리즘이 분노를 먹이로 삼고 정치 시스템이 극단화를 보상하기 때문이에요. 시스템을 이해하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실천 가능한 탈출법 5가지. 첫 번째, 편도체 인식하기. 정치 얘기에 화침일 때 3초간 멈추세요. 그리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편도체가 작동하는구나. 이건 위협이 아니라 의견 차이일 뿐이야.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알고리즘 해킹하기. 의도적으로 반대편 콘텐츠를 검색하고 클릭하세요. 알고리즘이 혼란스러워해요. 더 좋은 건 가끔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끊는 거예요. 일주일만 끊어도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 번째, 매몰 비용 인정하기. 내가 지금까지 지지했던 게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약함이 아니에요. 그건 용기예요. 인지적 유연성이에요. 성장이에요. 네 번째, 도덕적 번역하기. 상대가 이상한 말 할 때 저 사람 비도덕적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은 나랑 다른 도덕 언어를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 한 단계 위에서 보기. 게임에 빠져 있으면 게임밖에 안 보여요. 가끔은 헬리콥터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지금 한국 정치판 전체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네 하고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세요. 마지막 이야기.
5년 전에 저는 정치 때문에 절친이랑 절교했어요. 그때는 걔가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이 됐다고. 지금은 알아요. 걔는 안 변했어요. 단지 편도체가 작동했고 옥시토신이 부족 본능을 깨웠고 알고리즘이 걔를 특정 방향으로 밀었을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둘 다 괴물이 아니었어요. 괴물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안에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걔한테 연락할까 해요. 야, 우리 둘 다 편도체한테 당한 것 같은데? 하고 웃어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시도는 해볼 만해요. 왜냐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편이니까요. 인간이라는 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정치 때문에 멀어진 사람? 댓글로 여러분 경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우리 인간으로 남읍시다.